혹시 런던에 그 유명한 베이글 가게 있잖아요. 거기 송공신화랑 요즘 소고기 가격 내리는 거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베이글이랑 소고기요? 흥미로운데요? 네. 또 그 리플 소송 진짜 오래 끌었는데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에도 왜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싸늘할까?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최근 시장 분석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 부동산 규제부터 시작해서 미국 거시경제, HIMIS 같은 특정 주식 급등 소식도 있었고 맞아요. 리플 소송 끝난 거, 스테이블 코인 얘기, 심지어 우리 ICT 기업들 근무 환경 바뀌는 거나 F&B 트렌드, 소고기 가격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렇죠.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얽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재미있을 만한 그런 연결고리, 핵심 지식들, 이걸 좀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 읽기 쉬운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연결점이 보이죠. 어떤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큰 흐름 속에서 작은 트렌드나 자산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역시 파장이 제일 큰 정책이랑 규제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요.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제를 확 강화했잖아요. 특히 비대면 대출 막고. 네. 그거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러니까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예측 못하고 엄청 불편했을 텐데 이게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일단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예측 가능성을 확 떨어뜨리죠. 단기적으로는 당장 돈줄이 막히는 거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길게 보면 정책을 믿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도 보면 그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는, 좀 악용하는 사례나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집 사는 거 늘어난다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인 매입 규제는 근데 좀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쵸. 주권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이 휙휙 움직일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이죠. 정책 리스크가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랑 캐나다, 거기도 디지털 세니 관세니 하면서 또 갈등 분위기고 미제모 장관 발언도 꽤 셌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7월 9일 데드라인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 시장이 진짜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 근원 PCE 물가지표 발표. 이게 또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큰 정책 변수들이 막 얽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역 갈등은 그 자체로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럼 기업들 비용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도 지갑 닫게 될 수 있는 리스크고요. 여기에 만약 PCE 결과까지 높게 나온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긴축 풀 때 아니다. 즉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고요. 결국 정책 불확실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불안한 것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야는 또 엄청 뜨겁기도 해요. 그 HMS 주식처럼요. HMS. 네,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약가 정책 바뀔 가능성, 또 D2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기회가 커진 거, 소셜미디어 관심 같은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 정책이 진짜 받아들여질지, 또 요즘 워낙 핫한 GLP-1 비만 치료제랑 경쟁은 괜찮을지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정책 기대감 때문인가요? HMS 사례는 정책 기대감, 시장 트렌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셜미디어 화제성 같은 게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반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고 봐야겠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소셜미디어 관심이야 금방 식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급등은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진짜 가치가 번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기대감이랑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급등 뒤에는 항상 조정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 하고요.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리플이 4년이나 끈 그 지루한 SEC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잖아요. 규제 불확실성이 좀 거친 건데. 네, 그 소식 나왔을 때 리플 자체도 그렇고 그 ISO 2002 관련 코인들도 잠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왜 시장 전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이런 개별 호재가 시장 전체를 데우지는 못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리플 소송 결과는 물론 좋은 소식이죠. 개별 자산의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누르는 건 개별 코인 이슈라기보다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 특히 계속되는 고금리랑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이게 훨씬 큰 거죠. 아, 결국은 매크로군요. 네.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에 뛰어들기를 좀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뭐 쌀 때 사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추이가 언제 끝날지 또 다른 규제 변수가 튀어나올지 이런 불확실성이 크니까 다들 좀 신중해진 것 같아요. 거시경제 영향력이 정말 크네요. 근데 암호화폐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재밌었어요. 아, 네. 스테이블 코인요? 예. 예전엔 그냥 거래할 게 쓰는 디지털 달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주로 미국채 같은 거겠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카드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기능 같은 거,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매개체를 넘어서 그 운영 구도 자체가 하나의 금융 비즈니스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거죠. 물론 발행사 재무 건전성이나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그래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파고들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해요. 이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그냥 투기적인 수요 말고 뭔가 실질적인 가치나 쓸모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 얘기도 좀 해볼까요? 한국 ICT 기업들, 뭐 카페24나 SKT, 우아한 형제들 같은 데서 주 4일째나 근무 시간 줄이는 실험한다는 소식이 공유되면서 와, 진짜 부럽다는 반응 많았잖아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이게 원격 근무가 확산되니까 오히려 인건비 싼 해외 인력 쓰는 걸로 이어져서 국내 개발자들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소통이나 보안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걱정도 같이 나왔어요. 근무 환경 변화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경쟁력, 그리고 비용 구조까지 다 영향을 주는 되게 중요한 전략적 변수가 됐어요. 특히 글로벌 원격 근무는 비용을 줄일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 차이라던가 보안 리스크 관리 같은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런던 베글 뮤지엄, F&B 브랜드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260억 원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와, 260억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분석을 보면 맛 자체보다는 브랜딩이랑 경험의 승리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너무 특정 대표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유행 지나면 계속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아까 HMS 얘기랑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합니다. 강력한 브랜딩이나 화제성이 단기 성공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퀄리티, 운영 효율성,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혁신 능력에서 나오겠죠. 유행은 뭐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HMS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공했던 요인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있는 건지 이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의외의 지표로 소고기 가격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재밌었어요. 요즘 국내 소고기 값이 싼 이유가 좀 역설적인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고기 많이 먹을 거다 예상해서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확 늘렸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근데 엔데믹 되고 나서는 오히려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줄면서 결국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거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축산협회 계신 분이 알려주신 인사이트라고 하던데 허허, 참. 이게 거시경제 지표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특정 산업의 미시적인 수급 불균형,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과거의 결정이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농가 소득이나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작은 패턴 변화 속에서도 기회나 리스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정부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HIMS 같은 주가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 온도에 영향을 주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또 잘 만든 베이글 가게의 브랜딩 전략이나 몇 년 전 소고기 사육 결정 같은 아주 미시적인 요인들도 각자 방식으로 시장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뭘까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선별적인 반응이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 같아요. HIMS나 리플 사례처럼 특정 정책이나 사건이 확 뜨는 승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여전히 거시경제의 무게나 아니면 그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런던 베이글 성공 사례도 마찬가지죠. 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요. 아, 지속 가능성? 네. 어쩌면 지금 시장은 정말로 계속 갈 수 있는 혁신이나 가치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다음번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쫓는데 더 익숙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다양한 현상들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